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압독국에서 분묘에서 나온 그 청동 거울에 대한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청동 거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 거울에 대한 역사는 이게 최초로 발견된 것이 기원전 2900년경 혹은 3000년경이라고도 하는데 이집트에서 최초로 동경을 제작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경은 이 반사면을 광택 처리하고 이면은 시대마다 상징적인 문양과 글로 장식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최초의 동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손잡이가 있고 또 거기에 이 새겨진 것들은 이집트 당시에 그 문양들을 이렇게 새겼는데 우리에게 그 문화가 전해질 때에는 마찬가지로 고조선 시대의 상징적인 시조 인식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유물이 됐든지 항상 시조 인식이 그 안에 바탕을 깔고 그것을 어떻게 조형미를 살려서 만들었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그 진정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경은 동합금제로 제가 문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원의 수천 개 은상묘 중 겨우 5개 정도만 발굴될 정도로 희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같은 동시대 제가 문화가 있었던 그 동시대에 청해성 황원면 대화중합 카약문화 묘지 발굴할 때에는 기원전 1500년대 11개의 묘장에서 34개의 동경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같은 시기인데 은상묘에서는 5개 정도만 발굴이 되었고 또 서쪽 여기서 말하는 제가 문화 이것은 기원전 3000년경에서 2300년대까지 존속했던 그런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는 거의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 거울로 만드는 그 문화는 이집트가 먼저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이 거울, 그래서 구리동자에다가 거울 경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하고 이걸 풀어서 청동거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서쪽, 이 제가문화라는 것은 황하상류 그리고 감숙성 일대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그러한 문화인데요. 거기에서는 벌써 청해성이라든지 이런 서쪽 그쪽에서는 34개의 동경이 출토되었고 동쪽의 은상묘에서는 5개 정도만 발굴될 정도이니까 이것이 서쪽에서 먼저 번성했다가 이 문화가 동쪽으로 이렇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신농 임금께서 원래 활동한 것이 서쪽이었다가 동쪽으로 장가를 오면서 이렇게 그 청동기 문화가 이식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경이 보급된 것은 한나라 당나라 시대로 이들 동경이 만주, 한반도, 일본에서 다수 발굴되었고 유리거울이 들어오기 전까지 청나라에서는 이 청동거울이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 이 유리거울이 전파되면서 그것이 이후에는 쇠퇴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 청동거울이 보급되면서 고조선 시대에는 다뇨새 문경은 고조선 계통의 동경으로서 중국과는 다른 문양과 구조로 또 원형의
한경과 단경이 대다수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뇨새 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가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섬세한 문양이 들어있는 그러한 거울이다. 이래 해서 이것이 고조선 계통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마가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감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황하 상류 이 일대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300년 정도 이렇게 존속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이 문양들 이것들이 고대의 상형 문자가 시작되는 그러한 최초의 문자인 점으로 볼 때에는 기원전 3000년은 너무 과장되었다. 적어도 아무리 이른 시기라 할지라도 2500년 초반 이때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기는 편년의 차이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한 450년 이상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초반에서 230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청동고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사람이 이러한 어떤 문화가 없이 그 이전에도 거주한 그 내용, 글자가 없었던 그 시기까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뭐 3000년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이 마가형 문화의 청동거울은 감숙성 황하 상류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와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요. 이것은 제작 연대가 기원전 1900년경 또 혹자에 따라서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 문양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측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토는 감속성 황하연 제가평이라는 데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앞에서 본 그 유물 역시 그렇고 또 이것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각형입니다. 또 역시 이거 역시 역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삼신에 관한 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문화의 청동거울은 상당히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 하나, 또 원 둘, 원 셋,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 분의 하나님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최초의 어른이 되시는 분들은 어른이 되시는 분은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늘 천자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다른 분들은 아드님과 따님으로서 이렇게 비로소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일러서 세 분의 신 해서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는 이 하나님의 토템이 되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것을 영광스러운 길이 기념할 그러한 상징으로서 여긴 것이고 정작 이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 호칭을 시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되는 최초의 어른이 되신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따님은 이렇게 누운 일자가 되고 이 양 집안의
최초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분 신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정도, 30도,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또 다른 신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 이분은 이제 주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님, 그 다음에 아드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세 직선, 신이라고 불리는 이 세 직선을 이렇게 하나로 한 상형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의자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셋이 합친 것이다 해서 삼합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해를 자기의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손들은 다 자신들은 알에서 태어났다, 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역사서에서도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상징성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알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당시에 고대인들의 인식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조선의 다뇨세문경인데요. 여기서 보면 다뇨경의 형태는 기원전 1000년경 요하 서쪽에서 시작되었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한반도 서부지역 고유 양식으로 발전해서 일본에까지 전파되었고 한경이 도입되면서 고유의 다뇨세문경은 쇠퇴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동경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주 뭐 내용이나 생김새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베이스로 깔고 있고 역시 여기에 삼각형과 또 역삼각형이 교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마가요라든지 제가문화 거기에 있는 그 동경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앞에서는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우리 동경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뇨세문경인데 이것은 전남 화순에서 발견이 되었고 국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그 어떤 청동 거울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되었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자,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형이 기본형인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이것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동 거울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당연히 공주에서 발견되었겠죠. 국보 161-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독국 청동 거울인데 두 가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군만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형태, 큰 청동 거울이 되겠고 작은 청동 거울은 압독국 소명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원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태양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모양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원의 일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이라면 이것을 아마 금방 그 의미를 아마 알아채실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삼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불꽃, 그 다음에 직선, 불꽃, 직선, 그 다음에 원, 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한 번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라고,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주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이것은 하늘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 세 분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두 요소는 같지만은 여기에 이런 형태로 구부러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 신자 가운데 이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삼신 설명에서 양잠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잠신이기 때문에 이분의 상징은 누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 직선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꼬부라질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변화무쌍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 뉘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시조가 되는 두 분, 여기서 보면 여기에 신자, 세워진 신자가 있는 이분과 그 다음에 이분의 따님으로 시작됐으나 나중에 사돈관계가 되는 이 뉘조, 이 두 분이 이 각 8개의 이 표현에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인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칭은 다르지만 불꽃과 이 해라고 하는 원형, 이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올린 영상 중에서 대문구 문화의 그 설명 중에 일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계승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대문구 문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문구 문화에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바로 이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불꽃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원,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는 단독으로 완전한 원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는 이렇게 이분의 일부분, 태양의 일부분을 표현을 했고, 이것이 3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세대에서는 바로 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인가 성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시조 할아버지를 모신 그것인데 이건 1세대, 3세대, 5세대 이 세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 3, 5가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는 그 민족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빠진 2, 4, 그 다음에 6이 나오겠죠? 이런 것은 바로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 다 삼신에 관한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여기에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거울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 마가의 문화라든지 제가 문화에서 만들었던 이 청동 거울은 이러한 문양만 우리가 문양이라고 하는 초기 상형 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여기에는 그 원과 원 사이에 여기에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작은 거울도 소명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가 추가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은 거울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직선이 있고 이렇게 휘어진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 직선이 있고 꼬부러진 곡선이 있고 직선, 꼬부러진 곡선 이렇게 교차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족단의 시조 그 인식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는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살짝 구부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공간의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어떠한 그 도안을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나 다 같은 그러한 인물을 나타내는 토템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휘어진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다 이렇게 반복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체 자체도 보면은 삼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자체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구성하는데 이런 쐐기 문자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쳐진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의 획으로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의 상형 문자죠. 이것은 5라는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데 5도 되고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고대의 상형 문자, 즉 한나라가 들어서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번체자로 만들어지기 전 그 글자와 한나라 때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도기에 전국시대쯤 돼서 이렇게 고대 글자와
이 혼합된 그런 형태로 나타난 문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글자는 기본이 다 이 삼각형, 역삼각형이나 정삼각형 이렇게 표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청동거울을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한자로 이렇게 명문을 새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청동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대강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좀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면 자 여기에 세워진 직선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를 나타내는 반원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렇게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다른 두 가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육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뉘조, 시조, 우리로서는 시조 할머니, 소위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뉘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 교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원이 즉 해가 이렇게 3개씩 해서 4개니까 12개가 되죠. 12개. 그러니까 1년 12월을 나타내면서 그 1년 12월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분이 바로 해님이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교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거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명경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소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소명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또 여기에도 보면 삼각형으로 나타내고 대체로 마치 그 쐐기 문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기반으로 해서 즉 삼신을 기반으로 한 이 글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요약하고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거울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점차 동쪽으로 전해졌다. 뭐 연대로 이렇게 보면 발굴된 그 거울을 놓고 보면 이러한 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청동거울은 지리적 이점이 있는 서쪽에서 먼저 수용이 되었다. 뭐 당연하겠죠. 이집트 방향에서 먼저 수용을 했고 그것이 동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고조선 거울은 세뇨 다문경의 독자적인 상징으로 표현했다. 좀 그러한 개성,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삼국시대는 한경의 유행으로 독자적인 형태는 점차 희소해지고 하나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전까지는 세뇨 다문경이 우리의 거울로 되었었는데 삼국시대에는 한나라 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당나라 때에는 당경,
한나라 때는 한경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고려 때에도 고려경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점점 동질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울에 있는 바탕, 즉 삼신의 표현, 그것은 시조인식이다. 다만 그것이 초기 상형 문자인 줄 모르고 문양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기 글자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가장 초기의 글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동거울은 거울의 기능이 아닌 해의 상징으로 혼의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동거울 이렇게 반듯하게 만든 그 거울 그 면을 바로 얼굴에 대거나 가슴에 대서 해를 갖다 반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천신, 햇님의 어떤 그 권위를 빙의해서 덧입어서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의 기능보다는 자신이 알에서 태어난, 해에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로서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양 같은 경우는 바로 얼굴 크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자신이 보다 확실한 그런 그 해의 자손, 천신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외형적인 청동거울의 외형적인 그 형태, 의미 이것을 살펴보았고 간단하게 또 역사적 의미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앞독국의 청동거울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 명문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또 이렇게 좋은 그 영상 소재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그런 것을 할 때에 보다 고화질 이미지를 함께 제공해 주시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훨씬 수고를 덜게 된다는 점을 배려해 주셔서 그러한 것도 정보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